저희 그 화면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아주 좋습니다. 연어 좋아요. 시작하면 될까요? 네. 네. 저는 C 언어를 조금 공부를 해야 돼가지고 살짝 맛만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C 언어의 기초 좀 잘게요. 알려드리려고 준비했고, C 언어는 기본적으로 잘게요. 본문이나 전처리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헤더 파일이라고 참조하는 그 라이브러리 개념인데 그게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처리기라고 부르는데 그 샵 인클루드로 이제 파일 포함이고 자바 임포트 같은 개념이고, 그다음에 뭐 디파인으로 변수나 뭐 상수 함수 이런 거 정의하고, 그다음에 매크로 뭐 if and if 이렇게 매크로 부분 정의하는 게 있고요. 이렇게 예시를 보면 샵 인클루드하고 이 studio.h라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밑에서 설명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표준 입출력에 대한 그런 함수들이 다 들어있는 헤더 파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보면 이 define이 상수 정의하는 거라서 태스크 20으로 만약에 정의를 했다고 치면 이 if문, sif문을 했을 때 지금 20이니까 이쪽으로 타겠죠? 그래서 결과가 프린트 f는 또 이제 나중에 천천히 나올 건데 이게 출력하는 함수인데,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20으로 나오게, 이게 완전 C 언어의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궁금한 근데 게, 이제 저 본문에 네, 그 if, else if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분기 네네. 처리하는 그것도 반드시 저런 그 키워드로 작성해야 되나요? 본문 아니요, 아니요. 내에서? 아, 그냥 저거는 그냥 저런 일단 전처리기. 예시라서 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이게 네. 무조건 전처리기를 조건문이나 이런 거에 필요하진 않습니다. 네. 또 이제 기본적인 변수들은 다른 언어들이랑 동일해서 좀 다른 것만 설명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 스태틱 변수라는 거는 어 잠시만요. 좀 헷갈리네. 천천히 하시죠. 다들 한 번씩은 버퍼링 걸려봤다고. 맞아요. 이게 처음에 선언을 하면 이 값이 여기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로직상으로는 이대로 호출을 하면은 여기서 초기화가 돼버리니까 계속 0만 찍힐 거라 생각을 하잖아요. 네. 왜냐면 메인 함수에서 한 번 호출하고 다시 여기서 너밀은 0으로 초기화를 해버리니까 얘는 0이고, 두 번째 해도 어차피 또 0으로 초기화되니까 얘도 0일 것 같고, 그렇게 되는데, 이 스태틱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 호출되어도 한 번만 초기화가 돼. 어, 한 번만 초기화 되고 이 메인 함수가 끝날 때까지는 그게 유지가 됩니다. 어? 그리고 스태틱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이 C 파일 안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임포트로 참조를 한다고 해도 다른 데서 뭐 샵 이런 식으로 참조를 해서 이 여기 있는 값을, 너밀이라는 값을 가져가려고 하면 이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조금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수와는 다른 개념이라서 이거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 네, 다른 C 파일에서는 저 스태틱 있는 것들은 아예 못 갖고 오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공통 모듈로 만들 때는 스태틱 변수를 쓸 수가 없겠네요.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방법은 있는데 이게 좀 복잡해가지고 생략을 했거든요. 아, 네네. 게터 세터 같은 개념으로 따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 질문 혹시 올려주시면 아, 네네네.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겠습니다. 너무 깊게 들어가면 저도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넵. 표준 입출력 함수. 아까 여기 위에서 봤던 뭐 printf 같은 그런 입출력 함수들인데 printf가 제일 많이 쓰는 뭐 저희 systemout.println 같이 아니 뭐 콘솔 로그 이런 것처럼 보여주는 출력 함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뭐 putR라고 문자 한 개를 화면에 출력하는 함수. 그 다음에 뭐 put라고 문자의 전체를 그냥 보여주고 줄바꿈까지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scanf라는 함수는 입력받는, 그러니까 스캐너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getR 함수는 문자 한 개를 받는 거고, get는 문자의 전체를 입력받는. 그 다음에 이제 포맷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그 포맷 스트링은 위에 예시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스태틱 인트 해서 글로벌 반은 10인데 여기서 글로벌 베리어블 %d라고 돼 있잖아요. 이 %d가 데시말, 그러니까 십진수의 정수로 보여준다 해서 %d. 그럼 이게 조금 난해하실 수도 있는데 뭐 %u, %o, 소문자 x, 대문자 x, 16진수, 16진수 이렇게인데 네, 이거는 뭐 비슷합니다, 다른 거랑. 그리고 이제 자릿수, 뭐 실수 같은 경우 자릿수 뭐 3.14인데 뭐 3.140000 이렇게 나오는 거를 이제 자릿수를 지정을 해주면 뭐 소수점 이하 두 자리까지 출력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서 %.2f로 하면 3.14까지만 나오는 거죠. 이 뒤에 0000은 생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됐을 때 왼쪽 정렬을 할지 오른쪽 정렬을 할지 기본적으로는 그냥 생략을 하고 오른쪽 정렬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진수 접두사라고 있는데 이건 이제 16진수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거거든요. 이제 16진수, 8진수 이런 걸 좀 많이 씁니다. C 언어에서는. 그래서 255를 뭐 소문자 FF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 A 같은 경우에도 64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응? 그 ASCII 코드 값으로 보여주는 거. 네. 간단한 예제는 이렇게 int a는 10, float b는 3.142로 이제 int a는 10이니까 이 5자리를 한다 해도 이렇게 10이 출력이 되고 다음에 3.142로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두 자릿수까지 이렇게 3.14.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진수 접두사 같은 경우에는 16진수로 보여주기 때문에 10을 16진수로 표현해서 0x. 혹시 좀 빠른가요? 아니,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요, 빠르진 않는데 그게 약간 정규식 같아서 다 모든 것들이 네, 이게 조금 그런 느낌. 옛날 언어라서 보기 불편하긴 해. 빠르진 않은데 그냥 어렵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잘 해보겠게요, 제가. 네. printf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고 scanf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int ag, float height, char name에서 값을 입력받는 거예요. 순서대로.
f %s. 그래서 이 age, height, name 값을 입력받은 거를 이 밑에서 보여주는 건데, 그래서 %d 그래서 height 같은 경우에는 키 같은 경우에는 소수점까지 표현을 하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게 하고, 그 다음에 이 %s 아까 위에서 문자열 보여주는 부분이라서 이름은 문자열로 표현을 하고. 스캔F 사용할 때 각 변수 네. 앞에 있는 특수 문자는 앰퍼샌드는 나중에 나오는데 혹시 지금 설명 아니요, 드릴까요? 아니요. 조금 이따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조체라는 게 있습니다. 구조체란 배열은 같은 타입의 데이터를 묶을 수 있지만 구조체는 서로 다른 타입의 변수들 하나로 묶어서 관리를 하고 할 수 있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같은 거를 저장할 때 뭐 사람이나 뭐 학생 같은 경우 이름, 나이, 뭐 성적 이런 거 한 번에 묶어서 관리하기 편하게. 네. 네. 아니 뭐 적고 계신 거 아니에요? 클래스 같은 네네네. 클래스 같은 개념이고요. 그리고 타입 diff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알리아스 별칭을 부여해주는 함수? 네, 함수입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로 보는 게 더 편하겠네요. 기본적으로 구조체는 이렇게 앞에 struct라는 거를 붙여줘서 구조체를 기본적으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처럼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실질적으로 사용할 때는 이 타입 디프 아까 말씀드린 별칭을 부여하는 연산인데, 여기서 스트럭트라는 거를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 스튜던트라고 뒤에 이제 중괄호가 끝나는 부분에 별칭을 지어줍니다. 그럼 이제 밑에서 바로 스튜던트 S1 이런 식으로 바로 안에 구조체에 접근을 해서 이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S1.age는 21, 뭐 S1.score는 88.5로 지정을 해주면 출력되는 결과 값에 그 값이 나오게 됩니다. 질문해도 되나요? 네. 저 타입 디프로 스트럭트를 또 하는 부분이 예. 저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지금. 그냥 크게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연관은 없고 그냥 DB에서 as 붙여서 별칭만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냥 그거 이렇게 편하게 네네네. 쓰려고. 편하게 쓰기 위해서 별칭만 붙여주려고. 근데 얘가 이제 그냥 맘대로 이 타입 디프 없이 뒤에 별칭 붙여버리면은 이게 뭐야 하면서 인식을 못해요. 얘는 좀 구형이라서. 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명시를 해줘야 돼요, 타입 디프를. 이해했습니다. 그래야 이제 별칭을 붙였을 때, 이 구조체 너 갖다 쓰는 거구나 하면서, 오케이, 알았어 하면서 여기 이렇게 나이랑 점수 지정해주면은 알잘딱 해가지고 붙여주는 거거든요. 알겠다. 오케이. 네. 좀 한 땀 한 땀 하는 느낌이네요, 뭔가. 이게 하나 자바스크립트랑 정 반대죠. 너 슬퍼. 하나하나 다 얘가 설명을 해줘야 알아먹는. 그런 면에서는 알뜰딱할 생각은 자바스크립트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네, 그리고 공용체라는 게 있는데, 공용체는 타입을 하나의 변수로 선언을 합니다. 하나의 변수로 선언하는데 한 번에 한 가지 타입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도록 설계가 돼 있어서, 그러니까 값을 여러 번을 하면 하나만
저장이 되는 거죠. 다 이제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공용체의 모든 멤버 변수는 하나의 메모리 공간을 공유한다라는 게 값의 오버라이트랑 이어지는 얘기인데 멤버의 값이 하나만 유효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예시를 보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이쪽에서 유니온 데이터라고 지금 공용체를 만들어 놨어요. 공용체를 만들어 놓고 이제 유니온 데이터는 데이터 해서 데이터.i라는 값에 10을 집어넣으면 데이터 i라는 값을 출력을 하면 10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또 데이터 f로 들어가서 데이터 f 바로 출력을 하면은 바로 또 데이터 f 값이 출력이 돼요. 그 다음에 이걸 왜 넣어놨지? 아무튼 이거는 문자열 카피하는 건데 데이터.str이라는 값에 이 부분에 이 C 프로그램이랑 넣고 출력을 해주면 C 프로그램이라고 나오는데 다시 여기서 이 밑에 이렇게 하면은 이상한 값이 나와요. 응? 그래서 유니온 공용체에서 값의 오버라이트 한 시점에 오직 하나의 값이 유효하다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한 번만 선언해 놓고 그 이후에는 바꿀 수 없는 그런 네, 건가요? 아니 한 번 선언을 하고 지금 이 데이터가 공용체잖아요. 네. 아이고, 예, 공용체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데이터.i라는 값에 10을 선언을 하고 여기 출력을 했잖아요. 일단 한 번 썼죠. 아, 이 공용체를 한 번 썼죠. 네. 근데 한 번 쓰고 바로 출력을 하면은 정상적인 값이 이렇게 나오는데 10으로. 그다음에 다시 데이터.f라는 거 결국엔 또 이 여기 안에 접근을 해서 선언을 해준 거잖아요. 값을. 그러면은 네. 네, 그 소모되는 느낌이거든요. 저 유니온에 있던 값이. 네네. 그러면은 그 소모되는 시점은 프린트가 되는 상황에 소모가 돼요? 아니면 뭐 리턴 이런 때도 이렇게 되는 건가? 또 선언을 해줬을 때 값을 선언을 해줬을 때 소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유효한 값이고 그 다음부터 여기 이거를 하는 순간 데이터.i는 막 이상한 값이 되거든요. 이해했습니다. 인트여도 동일합니다. 야, 뭐야? 아이고. 네. 그래서 극한의 효율을 따지는 메모리 절약. 공용체가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메인 함수라고 있는데 C언어는 메인 함수를 무조건 우선적으로 실행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어떻게 설명했지? 잠시만요. 아무거나. 네, 일단 해볼게요. 위에 있는 거 쓰셔도 되고. 네네. 네. 일단은 자료형을 앞에 붙여주고 그 다음에 메인이란 값, 메인 함수를 지정을 해주고 파라미터 값, 그 다음에 안에 명령 어디를 적어주면 됩니다. 보이드 메인일 경우에 반환값이 없으므로 리턴을 생략을 해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리턴을 사용하거나 리턴을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이제 생략 가능한 거고 인트 메인일 경우 리턴의 반환값을 꼭 명시를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계속 리턴 0, 리턴 0 이렇게 있었잖아요. 인트 메인에서 리턴 0을 사용하는 거는 이제 정상 종료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트 메인일 경우에 얘를 표기를 안 해주면은 에러가 나는 거죠. 리턴 값은 뭐여도 상관없는 거죠. 저기 앞에 인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고.
네네. 저- 거기에 맞는 자료형. 그건 이해했습니다. 네. 여기 뭐, 아이, 뭐 이런 거. 음. 그리고 아까 그 위에 한 번 나왔던 str 카피 같이 이제 문자열 함수들 종류는 이렇게, 너무 많이 해놨네. 좀 자주 쓰는 거 위주로 strlen이라는 함수는 문자열의 길이, 그러니까 랭스죠. 랭스 길이를 반환해주는 함수고 str 카피는 한 문자열을 다른 문자열을 복사하는 거. 그다음에 strlen 카피는 이 n의 값에 들어가는 만큼 문자열 지정한 문자열 개수만큼 복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셋은 컨캣처럼 붙여주는 거, 문자열 붙여주는 거고, 어, 어제는 좀 자주 안 쓰는 거라 이게 다 설명하기엔 좀 그래서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예시를 좀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루 S1 100이라는 값에 헬로우가 들어가고 S2에 월드, S3에는 그냥 선언만 해놓고 strlen S1 그러면 이제 strlen 아까 문자열의 길이였으니까 문자열의 길이 보여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카피 같은 경우에는 이 S3,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첫 번째 1에다가 2의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S3에다가 S1의 값을 카피해서 넣어주니까 결과값은 헬로우, S1 헬로우니까 헬로우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캣 같은 경우에는 연결해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헬로 월드로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인터인데, 이거는 질문 좀 많이 부탁. 포인터는 설님 눈 아. 떴다. 포인터는 말 그대로 변수의 주소값을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제 잠깐 나왔던 개념, 자바스크립트 설명할 때도 나왔던 개념인데, 값이 아닌 그 주소의 값을 저장하는 거라, 예시를 바로 보여드리면, int a는 10이고, int 포인터 p, 그러니까 이 p라는 뭐지 이게 별인가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포인터를 사용할 때는 이 부분을 아스타라고 많이 아스테리코 그렇죠. 아스타 p는 %a, 이 %a라는 거는 a에 있는 값을 a의 주소를 p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 그래서 printf로 이제 a를 하면은 그냥 그대로 1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되고, 그게 아닌 이제 a의 주소값을 보려면은 이렇게 %a 하면 주소값, 뭐 이거는 뭐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아니요, 주소를 저장하는 거예요. 이게 그림 자료가 있긴 해야 되겠네. 간접 참조가 아니고, 밑에 10 참조. 간접 참조라고 써두신 거 얘기한 것 같아요. 밑에. 저 여기서 간접 참조 말씀하신 줄 알고. 네. 이 포인터 P라는 게 말 그대로, 아니에요. 간접 참조가 맞습니다, 그러면. 예, 이게 A에 있는 주소값이 있어요. 그 주소값을 P에다가 저장을 한 거기 때문에 이 P는 10이라는 값을 보여주긴 하지만 그 주소값에 있는 값을 가져온 거라 간접 참조라고 적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P는 요건가요? 요게 맞나? 이렇게? 아니요. 는까지는 안 돼요. 이건 자바구나. 그럼 는는 이렇게 해요? 비교값 할 때? 네. 저 는는 처음 보는데? 자바스크립트에서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제가 그냥 습관적으로 그랬어요. 그 는는 해가지고 저게 같은 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네. 주소값이 같은 거라서. 그러니까 결국은 주소값을 저장하는 거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얕은 복사 같은 느낌이네요. 네. 음, 기본적으로 좀 활용할 때는 얕은 복사를 설명을 사실 기억은 안 나요. 얕은 복사는. 주소값 복사하는 게 네, 정확하게 얕은 기억이 안 복사. 나서. 맞아요. 이게 계속 저기에 시선이 쏠리네요. 기본적으로 사용할 때 그냥 저희가 값을 옮길 때 수합할 때 사용하는 것처럼 이 템프 값에는 포인터 A 값을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 포인터 A에는 포인터 B 값을 넣고 그다음 포인터 B는 템프. 그럼 이제 결국엔 값이 변경이 된 거죠. A랑 B가. 너무 빨라요. 잠시만요. 네. 그러면 좀 쉽게 좀 이거를 줄여주세요. 팁이라고 치고 밑에 이거를 먼저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x는 10이고 y는 20으로 선언이 돼 있을 때 여기에 값을 넣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여기는 x의 주소값, 여기는 y의 주소값. 근데 주소값으로 넣는데 저렇게 아스타를 붙이면 그게 원본값이 되나요? 원본값을 참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위에 본 것처럼. 그 매개 변수를 저렇게 받을 수가 있구나. 저렇게 되면 A를 뭐라고 봐야 돼요? 수압 내부에서는? 내부에서요? 네. 넘어왔을 때 수압으로 딱 20으로 헷갈렸다. 주소값이 넘어가서 주소값에다 참조를 했는데 20의 주소값. 이거 10의 주소값. 그다음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멍청한 아니.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설명을 이상하게 한 것 같은데. 이거니까 이제 뭐야? 20이 된 거죠. 이렇게. 왜지? G는 A라서 G 누르면 A 주소값이 나오는 거예요. G? 나도 주소값을 넘겼는데 간접 참조된 값으로 받아가지고 수합 정리했고 수합을 해서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G 불러보면 A의 주소값이 나오는 거냐. 잠시만요. 를 넘겼는데 수압에서 잠시만요. 인트 이 포인터 G에 A란 값을 넣었어. A? 위에 보고 계신 건가? 이거 잠시만 저 잠깐 내정지 가서 30초만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네. 모두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저 포인터 부분이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아, 여기 뉴비 절단기 구간이라서. 네, 맞아요. 포기하는 와, 너무 어렵다. 아스타 G가 A라고 하면은 G를 불러보면 A 주소값이 나온다? 아, 그러니까 아까 이거 말씀하신 거구나. 늦는 때문에 헷갈리신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지금 G가 뭐냐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 아스타 G는 A다 했을 때 G가 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 포인터 G의 A 값. 근데 A 값을 넣을 때는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A를 넣었을 때 A가 그냥 10이니까. A의 주소값이 나오는 거냐? 아, 이렇게는 이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성립.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붙여줘야 되고, 이거 맞나? 아, 네. 이게 주소값 넣어주는 거라서. 그래서 P는 이거 하면 안 되냐?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서 할 때도 이렇게 넣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냥 이 주소값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앞에 앰퍼샌드를 붙여서. 저 잠깐 마이크 켜도 돼요? 네네네. 다른 거 아니고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저 아스터 P는 AND A다 했을 네. 때 이게 그 P에다가 A를 약간 얕은 복사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세 번째에 보면 얕은 복사는 또 아니에요? 야, 쉽지 않구나. 비슷한 그냥 개념으로 그냥 그러면은 주소값 저장하는 거예요. 주소값을. 주소값을 저장해요? 네네.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냥 깊은 이 아닌 복사인가? 주소를 저장하는 거라. 그쵸? 깊은 복사죠. 아. 그래서 내가 헷갈렸나? 여튼 그래서 보면은 아스터 P는 AND A다라고 했는데 A가 10으로 나오는 것도 이해했고 AND A가 이 10의 주소값이 나오는 것도 이해를 했는데 왜 P는 10으로 안 나오고 왜 A의 주소값이 나올까요? 아스터 P가 주소값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에? 근데 나 저 아스타라는 거 자체가 주소값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스타가 정확하게 그럼 하는 역할이 뭐예요? 아스타가 포인터를 사용할 때 아스타거든요. 그냥 아까 이거 자료가 필요하긴 하겠네. 아, 나 바보 된 것 같아. 그니까 솔장 이게 그렇게 되면은 P는 10이라고 출력이 돼야 되고 아스터 P는 AND A가 나와야 되잖아요. A가 10이고 A가 10이고 잠깐 A가 10이고 하나씩 써보자. 다 같이 공부해 빨리. 봐봐. 여기서 int a는 10이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네. int aster p는 a의 주소값을 복사해 왔어요. 그럼 여기서 p를 print ln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print 뭐라고 하지? print f였나? 예. print fp를 하면 이거는 10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니까 나도 지금 저게 헷갈리네. 왜 아스터 P를 해야만 10이 나오고 P가 AND A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응. 네. 와, 저 짤 너무 적절하다. 포인터까지 들어간 게 이 주소값이라고 했으니까. 아스타라는 게 포인터 변수인 거고, 죄송해요. P가 포인터 변수. 그리고 이 주소를 저장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거에는 이 A라는 값에 주소를 저장하는 포인터. 아, 포인터 변수라는 게 따로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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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스타가 들어간 변수는 그냥 주소값이 저장이 되는 거구나. 참, 그거를 생략을 했구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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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포인터 변수. 죄송해요.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라 해서 생략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포인터 변수는 다른 의미구나. 그럼 포인터는 주소를 가리키는 거네요, 무조건? 포인터 변수는? 저장된, 그러니까 A의 주소값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 다음에, 좀 이어서 설명할게요. 키에는 A의 주소값이 저장되어 있음. 좀 뭔 얘기인지는 알겠다. 근데 진짜. 뭐, 1111, 뭐 이런 식으로 있고, A의 주소값. 뭐야. 네? 어이. 저장 한번 하시고 새로 고치면 하는 게. 알겠어요. 잠시만요. 뭔가 이상해졌는데, 화면이? 그쵸. 됐다. 이거고, 이게 안 되죠. 이 행위를 함으로써 지금 여기에 이 주소값을 넣어버린 거거든요. P라는 거에. 네. 보이실까요? P는 주소값이다. 네. 네. 그래서 이 P가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지금 보여주는 거는. 근데 이제 앞에 아스타를 붙이면 말 그대로 포인터가 가리키는 거니까 얘를 보여주는 거죠. 그 주소에 할당된 값. 그래서 이 P는 A의 주소값이 나오는 거고, 포인터 P는 10이 나오는 거고. 이해가 됐을까요?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게 시각 자료가 꼭 필요하네요. 하나 배웠습니다. 저도 하다가 말려버리네요, 같이. 죄송합니다. 이건 제 준비 미흡이에요. 아니에요. 다 그랬어요, 처음에. 우리 모두가 다 그랬어. 네, 그래서 이제 이 수합하는 것도 x라는 10이 들어있는 그 주소 값을 이 포인터 A에 넣어주고
20이라는 걸 주소값을 포인트 B로 넣어주고 이건 그냥 일반적인 스왑하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 포인터가 없이 봐도 똑같은 거라서 그냥 이렇게 하면 그냥 저희 기본적인 뭐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도 하는 일반적인 스왑하는 거고 그다음 이제 배열이랑 포인터랑 약간 같은 듯 다른 느낌이라서 이것도 설명드리려고 짰는데 시간이 몇 시죠? 다 됐어요, 벌써? 아니야 아직 우리 아까 몇 분부터 했지? 15분? 35분. 그러면 많이 있구나. 아니 그 포인터에서 포인터 다들 손이 빨렸어가지고. 맞아. 예. 이거 그러면 제가 좀 시각 자료를 잘 준비해서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이게 아니에요. 고생 죄송할 일 전혀 많으셨어요. 아니고. 내용이 저희가 배경 지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제가 포인터 변수를 생략하고 한 것 때문에 좀 다 같이 말려버린 것 같아요. 맞아, 재밌었어요. 코드 보느라고. 너무 횡설수설만 한 것 같아서 어렵네요 이게. 보는 사람은 아주 재밌었습니다. 새로운 거 알겠어요. 배우고. 영상 못 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거는- 진짜 잘하셨는데. 잘하셨어요, 진짜. 저 처음에 울었어요, 저는. 아. 네. 거의 울다시피 했지. 네. 네네.